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3년 만의 기회입니다. 미국 사우디도 몰빵 중인 원전 2차 랠리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이 나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8,200명이고요. 우리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들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구독자 3만 명 향해서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말 13년 만에 돌아온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슈가 정말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2차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시장 방향성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의 방향성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와 이 후전 협정을 나는 계속 시키겠다. 나는 이걸 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으로 뭔가 제압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최악으로 갈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미국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으나 이제 파월 의장이죠. 네, 연준의 파월 의장이 2022년 연내입니다. 약 5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상이 뭐 2번, 3번, 오케이 4번까지도 이해하지만 올해 FOMC가 7번 남았는데 7번 중에 5번을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개의 리스크가 사라지니 또 한 개의 리스크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앞선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가 다 엮인 상황이었거든요. 둘 다 리스크가 있었는데 하나가 좀 그나마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의 리스크만을 가지고 아마 앞에 나왔던 급락보다는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이다. 뭐 엄청난 반등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들은 이어갈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년 만의 기회입니다. 바로 원전 저평가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일단은 원전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대박이 나고 대한민국만 뭐 이슈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또는 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또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고 친환경 에너지로서 쓰이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 정부 3곳 중 2곳은 원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실 친환경 에너지라 부르지 않죠. 이제 화석연료 자체를 뭐 석탄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천연가스 원유들을 이제 이 친환경으로 바꾸자. 친환경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뭐 태양광, 풍력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원전이 친환경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친환경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원전이 있으면은 이 연료봉이 이렇게 있고요. 우라늄. 이 연료봉이 막 이 핵 반응을 일으키면은 열이 생기겠죠. 그럼 열이 생기면은 이 물을 이 열로 끓입니다. 이 열로 물을 끓이면 이 수증기가 이 터빈을 돌려요. 이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사실상 우리가 원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환경만 생각해 보자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일단은 수증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딴 거라는 게 아니라 물을 끓여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친환경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냉각수를 뿌려서 너무 열기가 올라갔을 때 열기를 식혀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료봉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료봉을 쓰다가 이게 정말 이제 못 쓰게 되면은 연료봉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연료봉이라 부르죠. 근데 그 폐연료봉이 중요한 게 뭡니까? 안에 방사능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덩어리를 우리가 이거를 뭐 쓰레기통에 버리냐 아니면 어디다 던지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가둬놔야 돼요. 그러니까 폐연료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최근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무슨 기술이 나옵니까? 이 폐연료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못 쓰게 됐으면 다시 던져서 다시 여기서 뭐 안에 있는 우라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빼서 다시 녹여서 다시 새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최근 들어서 계속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친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친환경이라고 이제 계속 친환경이유가 아니라, 과거에는 친환경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제 친환경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력, 풍력, 태양광 등등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미국 전역,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태양광을 뿌리고 아무리 내가 이 풍력 발전소를 돌리고 내가 아무리 무수력을 돌려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에너지가 별로 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량이 부족하지만 이 석탄, 천연가스 등의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은 감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위험 요인이 거론되지만 원전 옹호론자들은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용이죠. 연료봉을 재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석탄, 검은색이 석탄입니다. 석탄 발전이 말도 안 되게 나오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 친환경 추세로 돌리면서 점점 내려오는 추세고, 사실상 이 내려오는 거를 뭐로 막아야 돼요? 내려오는 걸 친환경, 이 파란색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파란색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력으로 한번 이걸 막아보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천연가스가 더 이 재생에너지가 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원자력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이 나아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생에너지로 막는 속도보다 원자력으로 막으면은 이게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천연가스도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그래서 원전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TVA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전력회사가 한 얘기입니다. 연방정부 소유로 미국 7개 주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과 함께 3개 원전을 가동 중입니다. 가동해보니까 아는 거죠. 원전이 너무 세고 태양광으로는 이거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알 수 있는 겁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라면은 초딩 모듈 원자로 SMR도 시험할 계획입니다. SMR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형 원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고리 원전이나 이런 대형 원전들이 있는데 이 원전은 땅이 정말 커야 됩니다. 땅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비용도 엄청 많이 듭니다. 뭐 몇 조씩 들어요. 하나 만드는 4조 막 5조 이렇게 듭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바다 근처에다 지어야 돼요. 이 바다에 물을 떠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다 지어야 되고, 그래서 땅도 커야 되고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사실상 그렇게 짓는 게 이 원전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발전하는 양이 100이라면은 약 30만 발전시키더라도 그냥 이 엄청 커다란 원전을 이제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100을 생산할 바에야 30으로 생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다 짓는 게 아니고 지하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뭐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사실상 뭐 터빈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서 나오는 핵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지하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요 정도 정말 컨테이너 박스만한 크기의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나오면 기존에 진짜 한 동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응암동, 녹번동만한 이 동만한 이 원전을 이 컨테이너 박스만하게 줄일 수 있지만 에너지는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작게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 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주변에 안 지어도 되고요. 플러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지에다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산 한 기슭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정말 아무데나 굳이 뭐 다른 힘이 닿지 않는 곳에다 지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MR이 사실상 뭐 이 위험성도 없습니다. 터지거나 불이 나거나 뭐 아니면 핵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럴 일도 없어요.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안전하고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라고 해서 최근에 SMR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대비 10분에서 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이고요. 주로 해안가에 지어지는 기존 원전과 달리 어디에나 건설할 수 있으며 핵 폐기물이 적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발전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보다 효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50개 주 워싱턴 DC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한 결과 어떤 식으로든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주가 약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우리는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게 30개 주가 지금 넘고 있다라는 거죠. 50개 주 중에 30개 주 정도는 우리는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화석연료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은 이미 미국 전력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생 에너지와 그 원전 에너지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반에서 뭐를 원전을 늘리자라는 얘기죠. 다만 AP통신 조사에 참여한 주 가운데 3분의 1은 녹색 에너지 확대 계획에 원자력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위험적인 문제, 방사능이 유출된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고요. 에너지 담당자는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발전 이게 ESS죠. 국가 간 고전압 송전망 투자, 수력 발전 때문에 수요 감소 및 전력 공급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을 해서 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 뭐 하자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 쓰자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1조 달러 약 1,200조 규모의 법안에서도 원자로 아까 얘기한 SMR이죠. 이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흔히 과거에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에서 일어난 원전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원전 폭발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터지면은 이건 한 나라에 거의 정말 큰 부분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전이 폭발하거나 원전이 무너지는 경우는 정말 이거는 자연재해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뭐 여기저기서 원전이 폭발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사태들이 우리 눈으로 실제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탄 비행기도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할 거고 하겠지만 이 비행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재해입니다. 인재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원전도 사고가 자주 나는 게 아니다. 100년에 한두 번 날까 말까한 사태인데 그거를 너무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원전 쓰자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미국도 그러면 인정을 하고 원전을 쓰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무슨 13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는 거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아랍에미리트를 제외를 하고 보시면 13년 만에 조단위 계약이 나왔습니다. 원전 수출 본격 기지개를 펼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전이 보통 이제 하나만 지어도 뭐 5조짜리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기 짓습니다. 그러면 뭐 10기 해봤자 얼마 되겠어? 그럼 이게 50조짜리인 거야. 이게 엄청나죠. 이게 한 기 짓냐 두 기 짓냐에 따라서 이게 10조냐 15조냐 20조냐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출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침체해 있던 원자력 발전 사업이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원전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동유럽 진출도 노리고 있는데 녹색 분류 체계 선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전이 100% 친환경이에요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녹색 분류가 거의 뭐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거의 확정나는 그런 분위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에 우리나라는 부속 건물 건설의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35조. 그러니까 이게 몇 기 안 되는 거야. 몇 기 안 되는데 35조인 거예요. 총 5%에서 10%. 그러니까 한 2조에서 3조 수준의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조 규모의 과거 이 바라카 원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조단위 계약입니다.
뚫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13년 만에. 그래서 그동안은 많아야 87억 규모의 소규모 그냥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어느 정도 살짝 뭐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조단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13년 만에.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업계는 반색하고 있고요. 특히 시공을 맡게 될 대기업 외에도 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중소협력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냉각기 펌프, 물 관련 설비도 국내 기업에서 구매가 진행이 되고요. 원전 협력 대표 보시면 기술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풍부한 기술력 같은 기술 인력들도 다시 되돌아와서 충분히 국내 원전 산업이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러시아가 전체 산업을 주도한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이 사실상 지금 정책 자체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뚫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다만 올해 입찰이 진행되는 체코와 폴란드 원전을 따내는 게 원래 목표였던 만큼 이번 이집트 건은 이제는 뭐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여기서 2조 3조지만 체코 폴란드에서 정말 15조, 10조 이상의 어마무시한 규모의 수주를 따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수원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수출 전략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한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이거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13년 만에 조단위 계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번에 이집트 것만 하고 뭐 끝낼 거냐라고 했을 때 절대 한전이나 한수원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한전, 한수원, 탈원전 딛고 연초부터 해외 원전 수주 드라이브를 넣고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해외 원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중동 원전 시장 주도권 확대를 위한 사우디 전력 유관 기관 주요 인사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을 어떻게든 간에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체코 폴란드 수주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아람코의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볼 수 있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까 얘기했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 사례 등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23조 정도로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찾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들이 현재 탈원전 기조에 한 발 물러나 폐지를 공약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폐지한다 이 뜻이죠. 이쪽 보시면 지난 2018년 7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와 사우디 원전 산업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뒤 이들과 계속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한수원과 한전 원전 수주 성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구체적으로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 확신을 언급하는 등 기대감 높이고 있고요. 어떻게든 간에 원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정책이라든가 기사나 뉴스 많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현재 한전은 사우디가 발주한 13조 규모의 1.4기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 아까 얘기했죠. 한 기당 얼마? 5, 6조씩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기인데 13조예요. 어마무시한 수준입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와 경쟁 중이고요. 사우디 왕립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은 2019년 3월까지 원전 사업 수주 본계약을 위한 2차 예비 사업자 두 곳, 세 곳을 추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탈원전 프레임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뭐 과거에 멈췄던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수리가 필요한 원전이라든가 다시 재가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 원자력 전시회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럽 연합 에너지 담당자들은 원자력 산업의 기반, 원자력 꼭 필요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신규 트렌드를 주도할 소형 모듈 원자로 아까 설명드렸죠. 기존의 원전보다 에너지는 3분의 1이지만 그만큼 작고 바다도 필요 없고 효율이 있고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 시 다양한 원자력 산업군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은 유럽에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사실상 뭐 아까 얘기했던 거의 뭐 89억 또는 100억 단위로 이런 규모는 여러 번 뭐 사실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몇 조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쓰긴 쓰는데 막 대규모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원전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나가 지금
해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게 뭡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사실상 사우디 뭐 결론도 안 났고, 예? 뭐가 중요한 거냐? 뭐 솔직히 원전 이슈 지금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앞으로 뭐 이슈 있어요? 너무나도 이거 너무 지금 이슈 자체가 좀 큰 거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번 3월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입니다. 3월 폴란드 원전 입찰을 진행을 하고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올해 2022년 올해 3월까지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 입찰 제안서를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폴란드가 신규 원전 6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 기당 얼마? 5조에서 6조입니다. 그럼 6기면 얼마예요? 최소 30조에서 얼마? 36조, 많게는 40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규모로 이번에 수주 입찰을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까지 미국이 입찰 제안서를 낸다는 계획이 있으며 한국 수력 원자력도 제안서를 3월에 제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케이텍 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외 수출 신용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해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그 위에 있는 OECD가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이 K텍 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국내에서 좀 국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정부는 원전과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예? 탈원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과연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겠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입니다. 보시면 민주당입니다. 원자력 소외된 아픔 드린 거 사과드린다. 원전 전문가 영입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래 감원전을 외치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을 좀 줄이자를 외치던 분이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예, 다시 영입을 하겠다.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이 소외된다는 아픔을 드린 점에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자력 분야 모든 과학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우리도 기술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긍지를 쌓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쭉쭉쭉 얘기해서 보면은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과 원자력 공학 청년 과학자들과 함께 원자력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 그리고 신한울 3, 4, 5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원자력의 국가 탄소 중립 기여를 위한 노력, 혁신력, 아까 SMR 얘기했죠? 및 원자력 해체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적극 발굴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건 원전을 지금 다시 한번 지어보자,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가? 바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젠 탈원전을 외치던 곳도 반대로 원전에 대해서 미안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도 원전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백지화로 미세먼지 30% 감축시키겠다. 지금보다 친환경 에너지 중요하지만 원전도 친환경이다 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춰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뭐 공기 정화기는 물론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라 얘기를 했고요. 음식물 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했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다?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 후보 딱 우리가 흔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이 모두 원전을 더 확대하겠다라 밝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모두 원전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책이고 방향성인데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방향성에 따라 최근에 어디 원안이 자동정지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27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27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고요. 본격적인 정상 가동에 또 채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앞에 있어야 되고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올 5호기는 지난 13일 정상운전 중 원자로 냉각 재펌프 4대 중 1대의 전류차 보호 개전기가 작동하면서 비안전모선 차단기가 개방돼 해당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정지되고 이 원자로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 어렵죠, 뭔 소리인지. 결론만 얘기하면은 냉각제가 안 들어가 가지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전동기에서 고정자의 건선이 내부 단락돼 과전류 가열이 발생해 일부 건선이 손상되었다. 안에 어느 일부분이 고장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락이 뭐냐면은 건선 주절 연물 손상으로 전류가 건선을 벗어나 대지로 흐르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고장이 나서 이제 이거는 좀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올 5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 조사 과정에서 이거 뭐 다시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아 그럼 다시 해라고 해서 재가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예상한 대로 멈춰졌던 거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예상 못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쳐서 그냥 다시 재가동시키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멈췄던 원전들을 재가동시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원전 관련주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 원전에서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둘 다 한다고 해서 원전이 무조건 셉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야당이 이기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SMR 관련주인 일진파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SMR 관련주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신기계 그리고 최근에 보성파워텍, 최근에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뭐 우리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 원전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우진이라든가 뭐 더 많은데 제가 일부러 축을 안 한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진파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과거에 급등 랠리가 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눌림목이 뭐 엄청 낮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 이슈가 13년 만에 이슈가 나왔는데 작은 이슈냐? 작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야당이 이겨야 더 유리한 종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종목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설 이후에 매일 좀 무료로 받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 시황을 좀 무료로 장 전에 매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걸 무료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100%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기대가 되는 이슈 뉴스들을 장전에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 같은 경우에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1월 28일, 1월 17일, 26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설 연휴를 지나서 언제 2월 3일입니다. 제가 2월 3일 추천주를 설 연휴 동안에 무료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와서 무료로 종목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1월 승률이 얼마였냐? 1월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66.6% 정도 승률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 한 16%, 6.4%, 21%, 11%등 나쁘지 않은 상승세들이 나왔으니까 2월 3일 올라올 첫 종목에 대해서도 무료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꼭 들어와서 확인해서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28일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렸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 강의들을 무료로 정리해드리죠. 보시면은 오늘 진단키트 테마주 정리해드렸고요. 매일 원전, 양극재, 이종장기, 폐배터리, 철강 매일매일 정리해서 매일매일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보시면은 왜 올라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기법 강의 똑같습니다. 기법과 기술적 분석도 이제 어떤 지표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무료로 강의부터 테마주 전부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다 검색해서 보시거나 찾아서 보시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그리고 매매법 강의까지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딴 거 안 바라고요. 저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